로이터 데일리 브리핑. 오늘 2025년 3월 4일자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 특별하게 이렇게 기사를 뭐 검색해야 되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좀 짧은 시간에 마칠까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지만, 이 투데이 탑 뉴스는 트럼프가 지금 멕시코, 캐나다에 25% 관세를 정말 때릴까 했는데 정말 때렸다는 거 뉴스가 이게 탑 뉴스로 올라와 있는데, 오늘부터 발효 투크 이펙트 해가지고 발효가 됐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미국의 적자를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으니까 미국으로 무역을 해서 많이 가져간 나라부터 하나씩 이제 팰 테니까 순서대로 나와. 그렇게 해서 중국, 멕시코, 캐나다가 요거 세 개에 올라와 있는데, 적자가 밑으로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요게 이제 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래로 이게 빌리언이니까 거의 이제 중국의 적자를 보는 게 3,300억 달러, 요 선이 3,300억 달러인데 얼마 전까지는 뭐 거의 4천억 달러에 가깝게 하다가 지금 한 3천억 달러 정도로 적자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그리고 멕시코도 보니까 그 적자가 한 뭐 거의 지금 계속 이렇게 미국으로 멕시코를 통해서 많이 오니까 그러는지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막 굽으면서 엄청나게 미국으로부터 많은 돈을 가져가고 있다. 캐나다도 2024년도 들어서 2020 요 점선이 우측의 점선이 이제 2020년인데, 그때를 전후해서 2020년을 전후해서 엄청나게 미국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팰 테니까 이제 맞아라 그런 식으로. 그래서 기사 내용을 들어가서 보니까 캐나다, 중국, 멕시코 이렇게 쭉 관세를 때리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고, 뭐 기사 내용 안에는 이제 25% 관세를 멕시코, 캐나다에 화요일부터 발효됐다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고, 트럼프가 이렇게 이제 때리는 그 이유로 얘기하는 것이 펜타닐 오피오이드 전구체 화학 물질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오니까 중국도 맞아야 되고 캐나다, 멕시코도 맞아야 된다. 그래서 전체 이제 2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어마무시한, 미국이 전체 부채가 이제 35조 달러인데 2조 2천억 달러니까 엄청난 양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가 지금 발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제품은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25%니까 중국은 10%로 해서 왜 이렇게 작냐 했지만, 지난번에 10%에다가 추가로 또 10%를 하는 거니까 전체 20%, 두 배로 인상이 되어 가지고 미국의 3대 무역 파트너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엄청난 관세를 때리고 있다. 이에 따라서 중국도 미국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 10에서 1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 이제 관세를 부과해서 중국이 보복 관세를 할 때에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농민이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주변에 끼치는 영향력이 있고 하니까, 저도 그 farms.gov라고 거기에서 이렇게 보내주는 그 농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보내는 메일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한 2,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받아보게 되는데, 미국 정부 쪽에서도 이제 농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과 이제 교육 등을 인터넷으로 이제 이렇게 실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에 한번 시간이 있으면은 농업에 대한 그 기사를, 이게 한국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전에 한번 이제 제가 그 기사를 분석한 그를 기억이 나는데, 한국의 그 농산물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그런 분석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한국에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겠다. 왜냐하면은 한국에 또 해가지고 농산물을 팔아서
이문을 챙겨야 되니까 그렇지 않을까 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유효한지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기사가 있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부분은 젤렌스키와 충돌 이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지금 미국이 중단을 한 그런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제 젤렌스키로 하여금 러시아와 평화 협정을 맺도록 이렇게 물리력을 이렇게 동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미국 관리와 이 문제 정통한 인물이 이제 로이터에 말을 했다. 이 말은 지금 트럼프가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스위프트 제재를 한 것을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군사 원조를 중단하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제재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뉴스에서는 미국은 이제 부채 한도가 있어가지고 한도 올리기 전에 또 이게 셧다운 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 기사로 때 되면은 계속 이렇게 나오는 그런 기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3월 14일 마감일이나 그러니까 또 부채 한도를 막 올리든지 정말로 이제 다 연방 정부 셧다운 내리고 미국 이제 마감하든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3월 14일 마감일이다.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아랍 지도자들에 대한 보도에서 아랍 무슬림 서방 국가들이 운영하는 임시기구를 만드는 가자 계획. 근데 이거는 트럼프가 얘기하는 그런 중동 리비에라, 중동 지역에 지중해가 보이는 아름다운 해안을 바라보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아랍 무슬림 서방 국가들이 운영하는 임시기구, 트럼프하고 대비가 되니까 좀 현실적으로 실현하기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중동 오히려 리비에라든지 아니면 이제 북한의 원산에다가 콘도나 막 이렇게 주택을 관광지로 개발하는 그게 오히려 더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는 이제 미국의 트럼프가 너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8천억 유로의 자금 조달 노력의 일환으로 유럽연합 EU 정부에다가 1,500유로를 차입할 것을 제안을 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비만과 뭐 과체중에 대한 2050년 되면은 성인 절반 이상 어린이 청소년 3분의 1이 비만 과체중 이런 문제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소식에서는 시장이 다시 리코일 되면서 마켓 리코일 다시 이제 뒷걸음질 친다는 말인데, 시장이 다시 쇠퇴를 하면서 트럼프를 좀 더 행보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인베스터 투자자들이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번역 기사를 보시면 미국과 세계 경제의 침체를 예상하고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누가? 인베스터즈 투자자들이. 그리고 다음 뉴스는 디지털 통화에 대한 이제 낙관론을 가졌다가 이것이 신중함으로 바뀌었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어저께 트럼프가 디지털 통화 5개를 전략적으로 하겠다 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카르다노 그렇게 이제 5개가 있는데 이것이 조금 오르는가 싶었더니 다시 하락하는 그 추세를 해서 신중함으로 바뀌었다. 특별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국에서 이제 부자들이 자금을 이렇게 빼내서 이동을 할 경우에 비트코인을 하면은 중국 정부가 전혀 통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비트코인에서 달러로 바꾸었다가 거기서 이 비트코인을 구입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 매개적인 역할을 스테이블 코인이 하게 되는데, 그걸로 엄청난 그 달러를 사용하게 되면은 또 이제 달러 채권을 엄청나게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트럼프가 이제 5개 통화를 하고 정부는 나서지는 않겠지만 이제 민간 차원에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달러 채권을 엄청나게 발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도 조금 위에하고 관계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미국 하원에서 공화당이 지금 하원을 이제 장악하고 있는데 FRB 연방준비제도에 조사를 하고 있다. 정책, 도구, 규칙, 실적에 대한 조사를 한다 그랬는데 연방준비제도는 이제 뭐 이자율을 내린다든지 이자율을 올린다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통화 정책을 통해서 그동안에 이제 미국을 콘수를 해왔는데 지금은 그게 잘 안 먹히니까 앞으로는 연방준비 FRB보다는 어떤 정부와 기업의 합작품으로 벌써 테슬라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이 벌써 들어가서 뒀지 그걸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연방준비제도는 조금 이선으로 물러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근데 이 조사를 또 시작한다 그러니까 별로 뭐 조사한다는 거는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영어 뉴스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준비제도를 이그제미네이션 조사를 한다는 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제 도치 그 기억에 제가 다른 유튜버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앨런 머스크 도치팀 중에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그렇게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그런 걸 통해서 어저께도 말씀드릴 때 이제 메일을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한테 메일을 일주일치 보고를 받을 수 있냐 그러니까 트럼프가 예스 메일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230만 명이 자기가 한 일을 쫙 보고를 하게 하면은 그 자료들을 바로 인공지능에다가 쫙 넣으면은 이게 쫙 프로그램 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딱 돌아가는지 파악이 되니까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상당히 일리 있는 그런 분석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연방 정부 제도도 앞으로 지금 인공지능 반도체를 통해서 이제 어떤 중국의 세력과 미국의 세력의 어떤 서로의 싸움이라고 본다면은 그것이 인공지능의 자료 축적을 위한 것이 벌써 이제 많이 장악을 하기 위한 어떤 발판이 아닌가. 정부 데이터가 일단 먼저 축적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뭐 FRB도 그렇고 230만 명이 일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인공지능으로 처리 가능한 거는 다 그렇게 처리해가면서 이것이 속도를 얼마나 낼 것이냐. 그래서 트럼프 이후의 시대와 트럼프 이전의 시대를 완전히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뉴스도 그와 관련 일맥상통하는 뉴스 같은데 중국의 이제 오픈 소스 이 RISC-V 칩 이것을 사용을 장려하는 지침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래서 중국이 서구 소유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딥시크에서도 이제 봤지만 미국의 세력들이 이 제재를 가해도 중국은 저렴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 같이 도전을 하려는 두 세력이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쪽 세력이 이렇게 주도권을 잡더라도 결국에 인공지능 반도체 또 뭐 기술 그런 식으로 방법은 조금 달라질지라도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뭐 거의 비슷한 어떤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기계가 인간을 이렇게 한다고 해 나가고 하지만 그게 뭐 우파적인 방법이든 좌파적인 방법이든 거의 비슷한 어떤 형식으로 인류가 이렇게 생존해 가는 것이 아닌가. 좀 어떤 조금 뭐 비관적인 그런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이제 그런 인공지능으로 이 세상을 이렇게 지배 내지는 이끌어 가려는 그런 세력들과 또 그렇지 않은 그 간에 이렇게 평범하게
이동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실체를 알게 된다면은 또 어떻게 될까? 그 과정 하나하나를 서로 간에 지금 이렇게 머리 싸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독일의 그 독일 대한당 AfD라는 데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지원을 했는데 그것이 별로 부정적인 좀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여기 테슬라의 매출액이 2024년에 10.8%를 하락을 했는데 여기 이렇게 독일의 대한당 같은 AfD 이런데 지원을 하고 홍보를 해가지고 테슬라 매출은 하락을 했지만 이제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은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런 거를 애써 로이터가 게시물 여론조사 데이터 이런 거를 인터뷰를 검토한 결과 밝혀졌다고 하는데 로이터가 좀 이렇게 일론 머스크를 조금 지지해 주는 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영어로 된 기사 10.8% 2024년에 하락을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자분은 리카우라는 여자분인데 뭐 전통적인 그런 방식과 현대를 이렇게 조합한 크로스 컬처럴 아티스트가 돼가지고 중국 홍콩에 거기서 이제 퍼포먼스 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